마지막으로 한중일 관련된 이제 회의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30분 정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는데요. 한일 관계, 또 북한,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규탄하고 한일 또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한 얘기는. 기시다가 방북을 한대요. 네. 네. 근데 4월 10일 이후로 해달라고. 총선 이후에. 그 부탁한 겁니다. 사실 조태열이가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첫 만남이고 이게 30분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 쪽 외교부 장관한테 아무런 관심을 안 주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건 브라질에서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직접 수교를 준비하고 정상이 서로 만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잖아. 아니, 왜냐면, 지금 북한하고 잘 돼가고 있는데 괜히 그 쓸데없이 그런 거 만들지 마. 북한 심기 거스르지 마. 이거죠. 그래서 지금 왕따도 이런 모욕적인 왕따를 당하는 수준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 4월 방북설이 나돌고 있다고 일본 정가나 찌라시 쪽에서는 4월 달에 가기로 했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태열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총선 전엔 가지 마요. 총선 전에 11일에 가라. 11일에 가라는 거예요. 11일에 할 아우, 일이 11일에 진짜 모든 게 다 터지겠네요. 그냥 10일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무슨 3월 달에 핵전쟁을 하느니 4월 달에 5개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를 하느니 막 이 난리를 치면서 곧 국지전이 벌어질 것처럼 쌩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도되지 않는 새로운 그 외신 보도 몇 가지를 봤을 때 현재 북한이 이 개방에 대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몇 가지 외신 보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네덜란드의 GPI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투자 컨설팅 전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북한의 투자를 또는 북한하고 무역을 전담하는 네덜란드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요, 북한이랑 본격적으로 교류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10년이 넘었는데 여기에서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가지고 국가 초청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투자 유치 내지는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을 보기 위해서 4월 달에 방북을 하겠다. 헐. 그래서 이 안에 언론인, 정치인, 경제인들을 포함해가지고 대규모 인사들을 데리고 북한 개방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을 했다가 치고 북한 열린 이후에 최대 규모의 사절단을 데리고 여기를 방북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헐.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미국, 일본, 한국 사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은 누가 와도 좋다는 거야. 딱 우리나라, 일본, 미국만 빼고는 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단은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유태인 자본이에요. 영국 돈입니다. 내지는 로스타일드 돈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다는 얘기는 뭔가 대규모의 유럽 자본 투자에 대한 일종의 준비, 사전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4월 달이라는 거죠? 총선 때문에? 아니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 달에 한미일 핵전쟁에 대비한 일종의 5대 항공모함 전개가 4월 달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겠다는 거야. 유치를 하겠다는 거야. 이 날짜가 겹쳐요.
겹친다는 얘기는 뭐냐? 이걸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이 방북을 하게 되면 군사 긴장을 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확정돼서 들어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 한반도 전개에 대한 군사 작전이 취소될 거다, 내지는 축소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상 올해 안에 완전 개방을 하기로 마음을 완전히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다른 내용인데 아까 그 한일 외교장관 회의 브라질에서 열렸다고 했는데 일본은 북한에 대한 규탄 내용을 뺐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안 한다니까, 일본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의 대형 로펌이 네. 북한 평양에 지사를 냈어요. 요때에 맞춰가지고. 그럼 이건 뭘까요? 지금 사실 이제 그 폐쇄 경제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 상업은행도 없고요. 민간 기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문단이라든지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공식적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이거를 추진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카운터 파트너가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게 앞으로 대북 투자나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한국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보증하는 선에서 이러한 계약들을 이루게 될 거기 때문에 북한 개발은 무조건 한국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어. 그걸 근데 이제 중국한테 홀라당 넘겼네. 그걸 중국한테 홀라당 넘긴 거예요. 이거를 북한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유치되는 서방 자본의 유치에 있어서의 모든 보증 내지는 계약에 관련된 실무 업무를 한국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왕따를 시키겠다는 거죠. 대형 로펌이 있군요. 네. 징시? 그냥 저거 그냥 그 공산당 기관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최초로 이거를 북한의 사무소를 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개방의 실질적인 로드맵이고, 자, 북한, 일본, 유태 자본이 들어가는데 윤석열이가 형님 나 선거에 필요하니까 저거 한 대만 때려줘요. 아니면 나 한 대만 쳐맞을 수 있게끔 이거 좀 이렇게 도발을 좀 건드려 주세요. 아니, 우리 애들 좀 데리고 넘어가갖고, NNL 넘어가갖고, 저쪽 애들 배에다가 총 한 번 쏘고, 이렇게, 이 해상 교전 한 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받아준다는 거야. 왜? 그거는 윤석열 혼자 돈 쳐 바르는 거지만, 미국, 일본, 유태인 자본은 어마어마한 투자와 돈이 달려있는 사업이거든. 그걸 윤석열 선거에 유리하다고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럼 3월 달에 예정돼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부터 4월 달에 항모 전개 계획까지도 사실은 전부 다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네덜란드 투자 자문사 조건에 배제된 국적이 한국, 미국,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뭐겠냐고요. 그래서 기시다가 부랴부랴 빨리 4월 안에 가야 되는 이유. 그렇지. 저 전에 가야 되는 거죠. 영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와서 만나는 이유. 일본과 북한이 서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이유. 트럼프가 나 개방되면 정은이 만날 거야 라고 이미 북한 개방에 대해서 먼저 아가리를 털고 있는 모든 이유가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은 낄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엄청난 또 압박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요거 가지고 또 그럴 거거든. 미국이 결국 또 배제됐어. 자, 더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기 전에 여러분이 날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산다라는 얘기를 100%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이 이제 법사무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만들면서 뭘 했냐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 다자 무역 협정 체제 있잖아요. 거기에 북한을 올해 안에 편입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을 묶어갖고 하는 FTA에 북한을 딱 집어넣는 순간
그냥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직접 교육은 안 하겠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그 RCEP이라고 하는 이 다자간 무역기구 협의회에 북한을 올해 안에 가입시킴으로 인해서 북한을 완전히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준비까지도 현재 중국과 북한은 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에 근데 어차피 지금 북한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게 중국, 러시아가 이제 미국 눈치 안 본단 말이에요. 왜?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전쟁 중인 상황이어가지고 미국이 러시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러시아는 그 틈을 타가지고 북한하고 밀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 중국이 한 편을 먹었는데 얘들만 한 편이 아니고 얘들이 거느리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까지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중국하고만 밀착해도 자연스럽게 그 글로벌 사우스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 고립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쿠바와 수교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북한의 심리적 타격 1도 없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짜증나시잖아.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망하게 생겼구나 윤석열이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딱 하나의 마지막 남아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한미 FTA 교섭과 함께 문재인 정부 때 그때 9개의 다리라고 그랬는데 즉 남한, 북한, 러시아를 연결해갖고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9개의 다리 FTA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러의 공동 사업을 통해서 연해주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동 경제를 이뤄 나간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러시아 정부하고 같이 연해주 지역에 LNG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보관 터미널, 그러니까 북해도 쪽에서 천연가스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정제 보관했다가 중국이나 북한으로 판매할 수 있는 터미널 공사 계획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12월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9개국이 현재 같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이걸 묶어놨기 때문에 요 안에 북한이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끊지만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와 함께 북한 개발 계획에 끼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한테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단 말이야. 가능성은 있었어. 네. 아직까지 마지막 끈이 있었어. 근데 이걸 우리 정부가 지금 차버리고 있어요. 나발리 최근에 죽었잖아요. 나발리 죽은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의혹을 제기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해서 공식 규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국가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이 짓거리를 했어요. 나발리 죽음에 대해서 19일 날 외교부 당국자 명의로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나발리의 사망을 애도한다. 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공식 성명을 냈어요, 우리 외교부가. 안 해도 되는 짓이잖아. 아니, 그런 성명을 낼 만큼 성의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피습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정 조사해라라고 성명 한번 내보지 그랬어요,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아무 정부에서도 안 하는 거를 지금 러시아는 최고의 인내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왕따시키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우리 경제를 사실상 완전히 잠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유통업계를 작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직구로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 사잖아요. 이제는 중국 물건이 하루 만에 로켓 배송으로 주문이 돼요. 왜? 물류기지가 전부 다 이 경기도 이런에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건값 3분의 1밖에 안 하는 중국 물건들이 앞으로 쿠팡처럼 주문하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어. 그거 유통되잖아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나 유통업자들 다 죽어, 그거 한 방에.
그만큼 중국은 작정하고 우리를 배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러시아한테 왜 이따위 얘기를 하냐고. 난 물론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에는 그 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최소한 외교라고 하는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에서는 최소한 이런 걸 공식 성명으로 낼 건 아니었다는 거지. 정말 윤석열은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요. 외교로 말아먹으려고 합니다. 아,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이건 다. 이 똥을 어떻게 다 치울 거야. 아무리 감옥에 보낸다 해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 되돌리지, 이걸? 정말 윤석열이 했던 모든 영국에 가서 참배 안 한 거 사죄부터 시작해. 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뒤져가지고 원상복원 시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사고치기 전에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되고 더 이상 못 저지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